지금 P가 1000만 원이에요. 어? 진짜? 네. 아니 이게 무슨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카 샤스파입니다. 2023년형 EV6 가격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계약자는 또 피눈물을 흘린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렇게 네. 계약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V6 계약자는 사실 저희 어머니를 데려왔어야 됐는데 어머님 이름으로 계약을 하신 당사자시죠? 예. 네. 이번에 EV6 가격이 뭐 어찌어찌 되어서 땅을 치고 후회하신다고요? 아니요, 땅을 치고 후회 하죠. 진작 살 걸. 그러니까 제가 EV6 GT를 한번 계약을 했었다가 네. 너무 늦게 나오고 그리고 어.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 밑으로 나올 것 같아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제가 다른 차로 틀었죠. 취소했죠? 네. 아니 요즘 세상의 자동차는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다 등록해 놓고 있다가 나오는 거 사야죠. 그리고 저희가 이거 이전에 테슬라 모델 3를 계약을 했었다가 네. 1년을 기다렸는데도 배정이 끝끝내 안 되다가 얼마 전에 됐어요. 모델 3가 됐어요? 네, 근데 됐는데 이게 저희보다 하루 먼저 계약하신 분들이 네. 4천 몇백만 원에 그 차를 받더라고요. 보증을 100% 받아서 하루 차인데 1000만 원 더 내는 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안 받고 EV6로 틀었던 거거든요. 아, 그때 당시에. 네, 그때 그 모델 3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 가격이? 그때 그 모델 3는 가격이 5,859만 원이었죠. 지금은 7천만 원입니다. 사지 그랬어. 사지 그랬어요. 근데 하루 늦게 계약한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다 같이 나쁘자 이게 나은 것 같고 다 죽자. 네, 하루 먼저 받은 사람이 1000만 원 싸게 받으면 너무 배 아프거든요. 배아프니즘을 이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죠. 네, 그래서 전기차 계약하시는 분들은 사전 계약이 가장 중요하고 무슨 차든지 사전 계약을 해놓으셨으면 그냥 그 차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받아서 마음에 안 들면 팔면 되잖아. 아,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되팔렘이라고 하지 않고 리셀러라고 하더라고요. 또 잉글리시 쓰면 조금 있어 보입니까? 예, 리셀러. 자, 그럼 EV6 가격이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V6는 스탠다드 롱레인지 할 거 없이 동일하게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에어트림 기준으로는 가격이 41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잠깐만, 410만 원? 네, 뭐가 바뀐 게 아니라 연식 변경만 갖고서 410만 원 올렸다고요? 네, 기존에는 5,260만 원 정도 됐는데 이제는 5,700만 원 정도를 줘야지 기본 트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옵션도 큰 차이가 없는데 이번에는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적용됐어요. 그거는 네. 그건 꼭 얘기를 해야죠. 네,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기존에는 65만 원짜리 옵션이었기 때문에 네. 345만 원 정도가 그냥 괜히 인상됐다. 네, 괜히 인상된 가격인 거죠. 대신에 65만 원짜리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기아 디지털 키가 빠진 상태로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기본 적용됐으니까 또 한 60만 원 정도 혹은 50만 원 정도만 계산해 보면 360만 원 정도가 그냥 괜히 오른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올랐다. 네. 미리 산 제 입장에서는 중고가 방어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EV6도 그렇고 제가 네. 뭐 사면은 이렇게 가격이 막 오르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계약한 것마다 계약이 올라서 어떻게 그러니까요. EV6에서 기존 대비해서 또 추가된 사양도 있습니다. 2열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럼 그렇지, 뭐라도 더 넣어줬겠지. 네. 그리고는 컨비니언스 패키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후측방 레이더가 추가돼서 이제 사각지대 경보를 기본부터 해주고. 그래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추가로 넣어야 되는 드라이브 와이즈를 기본으로 넣게 해줬다. 이제 후측방 뒤쪽 레이더를 기본적으로 달아줘서 사각지대가 있으면 차 사이드미러 불 들어오는 거 그게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으로 출차할 때 옆에서 차가 오면 알아서 제동해주는 네, 그것도 생겼겠네요. 그때가 제일 유용하더라고요. 뭐 그런 정도면은 일단은 뭐 납득이 안 돼. 그래도 납득이 어렵죠. 납득이 안 돼. 아이오닉 5도 비슷하게 오른 걸로 알거든요. 네. 근데 그 차는 배터리 용량이라도 늘려줘서 감안하면 뭐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이거는 납득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이오닉 5보다 나는 비싼 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이오닉 5보다 저렴하게 팔 수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트림이죠. 어스 트림부터는 34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어스는 이 페달 부분 있잖아요. 그 중에서 풋레스트를 이제 메탈로 바꿔줬습니다. 바깥에 V2의 커넥터가 기본적으로 적용되고요. 요 조그만한 요거 기존에는 하이테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묵혀 있었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이중 접합 차음 유리 2열에 추가됐고요. 여튼 뭐 굉장히 그럴만하다고 얘기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요. GT 라인은 어때요? GT 라인은 조금 마음 아프실 수도 있어요. 왜요? 일단 315만 원이 인상되었는데요. 네. 요 시트가 기존에는 기본부터 스웨이드 시트였잖아요. 이제는 기본은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 스웨이드도 비싼 재질처럼 보이고 나파 가죽은 일단 비싼 재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조 가죽, 나파 가죽, 스웨이드 시트 이렇게 되던 게 이제는 인조 가죽, 나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315만 원이 높아지면서 가격은 오히려 나빠졌다? 아니면 나빠졌다? 315만 원이 괜히 인상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조금 사양은 좀 낮아지면서 더 가격은 저는 뭐 스웨이드라고 특별히 좋은 느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더 비싼 거라고 하니까 네. 근데 그걸 안 넣어주고 315만 원이면 스웨이드를 그럼 옵션으로 넣는다면 어떻게 돼요? 스웨이드 옵션이 스웨이드 컬렉션이라고 해서 45만 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기존에 GT 라인을 계약하신 분들은 실제로는 360만 원이 오른 가격으로 계약하게 되는 겁니다. 스웨이드 컬렉션 옵션을 선택하면 좀 다른 부분이 천장 재질까지 스웨이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낮았군요. 네. 낮은 게 없진 않네요. 이게 EV6가 연식 변경에 대한 얘기가 되게 자자한데요. 네. 연식 변경을 하면서 옵션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딜러분한테서 전달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뭐 내용이 바뀌었으면 그 옵션도 바꿀 수 있어야지 맞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GT 라인에 계약했기 때문에 네. 360만 원이 오른 가격으로 지금 계약이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약을 해서 네.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가격이 올랐다. 네. 야 이거는 내가 계약한 가격이 줘야지 최소한 5,900만 원에 계약했는데 어떻게 그 돈을 6천만 원대 차로 갑자기 올려버려요?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네. 차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안 받은 게 아니라 그쪽이 못 주신 건데 왜 우리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그거 네. 괜히 일 덜 한 거 아니에요? 뭐 일을 네.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할수록 돈을 더 버는 구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최소한 납기가 언제라고 정해놓고 네. 그때까지는 확실히 준다라고 하고 그때까지 뭐 어떤 이유로 소비자가 뭘 안 받았어 그러면 그때는 더 받을 수 있지. 네. 근데 그게 아닌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데 알아서 계약부터 하세요. 그러고서 가격을 원하는 대로 막 올려버린다는 거 이게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 갑자기 네. 한 400만 원 올려야 되겠어 라면서 400만 원 올린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건가? 다른 물건 팔 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선 넘지 싶어요. 이게 자동차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아파트도 안 되고 뭐 오피스텔도 안 되고 이런 IT 제품들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계약했으면 그 돈에 줘야 돼. 자동차는 왜 이렇게 해주나? 그리고 가격이 뭐 옵션 인하가 된 것도 있다고요? 네, 옵션이 좀 인하가 됐습니다. 일단 4륜구동 모터를 선택하신 분들한테 좀 좋은 소식인데요. 네. 4륜구동 모터가 기존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250만 원도 뭐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어쨌든 낮아졌다니까 참 다행스럽긴 하네요. 네,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에서 이제 후측박 레이더가 기본 트림에 기본적으로 적용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에어 트림만 45만 원이 빠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라는 건 정확하게 뭐예요, 근데? 드라이브 와이즈가 HDA2입니다. 아 그러니까 HDA2라는 건 고속도로에서 깜빡이 변경되는. 켜면 자기가 알아서 차선 변경되고 네. 뭐 그런 기능인데 실제로 이 드라이브 와이즈에서 깜빡이 켜서 자동으로 차선 변경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굳이 이걸 써서 해야 되나? 되긴 되네. 이렇게 한번 해보는 정도? 네. 그게 하나 좋은 점은 옆에서 껴드는 차가 껴들 때 그때 조금 더 얘가 빠르게 반응하는 거. 들어오기 시작하네 할 때부터 알아요. 만약에 저걸 안 넣으면 들어오고 완전히 들어왔네 할 때 알고 그 차이가 있다. 드라이브 와이즈는 넓으면 넓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하이테크는 에어 트림 기준으로 15만 원에 내려왔고 어스랑 GT 라인은 10만 원만 내려왔습니다. 어스랑 GT 라인은 V2의 커넥터가 빠지니까 그게 내려온 거죠. 그래요. 뭐 어쨌든 큰 변화는 아니다. 그리고 컨비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어 트림에 기본 적용되었습니다. 옵션이 인상된 것도 있는데요. 컴포트라는 옵션이 5승석 파워 시트랑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이런 게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 옵션이거든요. 이게 에어 트림 기준으로 15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 저도 모르겠어요. 별 이유 없이 그래서. 그냥 인상됐다. 네, 좀 당황스럽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프리미엄 옵션 가격도 올랐습니다. 프리미엄이 앞차를 피해서 하이빔을 켜주는 기능이랑 주르륵 깜빡이 들어오는 거. 그게 원래 10만 원 낮았었는데 이제 10만 원이 인상된 거죠. 아니 저런 건 왜 인상하지? 저게 무슨 반도체 이슈가 있나?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올랐네요. 이번에는 115만 원으로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20인치 휠이랑 타이어 이거는 5만 원씩 에어랑 어스랑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뭐 안 올린 게 없네. 네, 그 다음에 빌트인 캠은 세 트림 모두 공통적으로 10만 원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트인 캠을 선택하려면 가격이 무려 70만 원입니다. 블랙박스가 70만 원이야? 네. 제가 이번에 단 블랙박스가 빌트인 캠보다 성능이 좋거든요. 네. 근데 20만 원 주고 달았어요. 그렇죠. 20만 원이면 좋은 블랙박스 달죠. 사실 빌트인 캠도 포함해서 계약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70만 원 주고 저걸 달기엔 좀
이게 사실 기능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알겠어요. 네. 왜냐면 이거 뭐 껍데기도 바꿔야 되고요. 펌웨어도 다 다르고요. 그 안에 이 연동도 시켜야 되고 와이파이 모듈도 있어야 되고요. 거의 USB도 꽂을 수 있어야 되고요. 다운되지 않도록 하는 상시 전원이 별도의 네. 이 배터리로 들어가고, 그냥 비싼 이유는 알겠는데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후진 걸 우린 원치 않는단 말이죠. 화질 좋고 메모리 갈아 낄 수 있고 이런 그냥 간단한 걸 좀 달아주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릴 게 없던 건지 모르겠는데 네, 흰 색깔까지 돈을 받아요 이제. 흰색에 돈을 받아요? 네, 스노우 화이트 펄이라서 돈을 받는 것 같긴 한데. 아, 펄이라서. 네, 근데 그래도 8만 원씩 더 받습니다. 이제. 아, 8만 원 오케이. 뭐 그럴 수 네, 있어요. 이렇게까지 가격이 올라서 EV6의 최고 가격은 거의 6,500만 원을 주셔야지 제고 트림의 풀옵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트림, 에어 트림이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은 다음에 5,5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요? 가장 네. 기본 트림이 5,500만 원이 넘으면 보조금은 절반밖에 못 받겠네요? 아니요, 기아자동차에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아, 그래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라이트 트림을 만들어서 5,260만 원 짜리 트림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4륜 모터를 붙이더라도 5,510만 원인데 네. 세제 혜택 적용 전 기준이니까 여기서 4륜 모터를 세제 혜택을 받고 붙이면 5,500만 원 이하로 기가 막히게 맞춘 거죠. 5,499만 원이네요. 네, 세제 혜택을 받고 나면 5,26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옵션 많은데요? 옵션은 많은데 네. 빠지는 옵션을 보면 또 꽤 빠져요. 예를 들어서 프론트 트렁크 이것도 빠지고요. 아, 그럼 뭐 필요 없어요. 우승석 통풍 시트도 빠져 있고요. 아니 뭐 그거 필요 그다음에 없어요. 이중 접합 유리, 뭐 전자식 룸미러, ECM 룸미러가 빠진다? 아, 뭐, 네. 아, 그거 좀 센데? 아무튼 그리고요. 하이패스가 아예 없어요? 네. 아하. 트렁크도 수동이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없고 C타입 스마트폰- USB도 없고요. 원래는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로 줄인 거죠. 그리고 실내 V2L도 없고요. 근데 아이오닉 6에 비하면 살만한데요? 아이오닉 6의 E 라이트 트림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 네, 훨씬 낫습니다. 핸들도 가죽이고요. 에이다스도 들어있고. 네, 운전석은 통풍 시트 있고요. 동승석도 열선 시트까지는 있어요. 파노라믹 커브 디스플레이도 기본이고 아, 그래요? 하긴 그거 빼는 게 더 힘들 거야. 그것만을 네, 위해서 그쵸. 빼려면 나쁘지는 않은 트림인 것 같습니다. 팔 수는 있겠다. 아, 요거는 플릿 판매, 그러니까 기업에서 구입할 때 좋은 트림인 것 같아요. 만약 렌터카라든지 이런 걸 산다면 네. 이건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면 정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어차피 동승석까지 통풍 시트 있어봤자 내가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도 네. 동승석에 탄 사람들은 탑시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있는지도 모르기도 하죠. 그냥 네. 열선 시트 켜주면 돼요. 네. 라이트 트림도 그렇게 막 저거 라이트는 안 돼, 이 정도 트림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라이트 트림이라고 다들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이게 없었던 거잖아요. 요번에 가격이 5,500만 원을 넘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사실 예전에 잠깐 있었습니다. 차선 계약 받을 때는 없었고요. 네. 정식 출시하고 몇 개월 지나서 생겼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격을 그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이런 좋은 옵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몹쓸 물건을 만들진 않았네요. 그쵸. 핸들도 뭐 우레탄으로 만들고 이러진 않았네요. 아, 그냥 그런 차가 있어요? 아이오닉 6라고 뭐 아이오닉 있더라고요. 5도. 근데 이게 보니까 5,499만, 5,781만. 그러니까 가격 차이도 280만 원 정도 차이니까 네. 이 정도면은 이거나 빼고 네. 그냥 라이트로 갈란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아니면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라이트 트림을 만드는 게 EV6는 그래도 비교적 좀 양심적으로 했다. 이런 네. 느낌이 드는데 네. 근데 아이오닉 5는 좀 선 넘거든요. 6는 그래도 탈만해. 네. 근데 5는 진짜 너무 선 넘고 가격 차이가 160만 원? 이거밖에 그렇죠. 안 나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닌가. 아이오닉 5는 옵션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트림이어서 이 라이트 트림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기아의 라이트 트림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라면은 그렇게 꼼수라고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선택지를 하나 더 줬다. 음. 저렴한 트림을 하나 더 출시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괜찮네. 아무튼 지금 이게 국산 자동차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사실 수입차들도 이거 좀 보고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꼭 이걸 팔아야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옵션표에 넣어놓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수입차 메이커들이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옵션표에 정말 5,499만 원짜리를 하나 넣기만 하면 그 다음번에 들어오는 모든 차들, 정말 비싼 차들도 다 보조금 100%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롱레인지가 8,300만 원이었잖아요. 그거를 5,500만 원을 만든 다음에 오토파일럿을 2,8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팔아도 되는 거죠.
안 될 건 없는 거예요. 네. 네,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 아우디도 예전에 이제 뭐 약속을 지키고자 5,990 몇만 원에 팔고 있는데 그게 보조금을 넘었잖아요. 이미 기준이 바뀌었죠. 기준이 바뀐 만큼 옵션을 낮춰서 5,499만 원짜리 하나 넣고 네. 그 다음에 그걸 안 팔면 돼요. 한 대만 팔면 돼. 한 대만 팔면. 근데 그런 걸 잡기 위해서 네. 내년부터는 저 보조금을 줄 때 센터가 몇 개 있는지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네.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이건 비관세 무역 장벽이라고 해서 정말 네. 국제적인 지탄을 받게 됩니다. 중국이 지금 자국 배터리 안 쓰면 보조금 안 준다. 미국도 요즘 자국산 배터리 얘기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욕하고 있는 거 그거 똑같이 하게 되는데 아니 뭐 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하면 되지 않아요? 이러시는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붙어서 누가 누구 차를 사주는 건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거의 200만 대를 팔고 있는데 지금 10만 대 산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미국하고 너희 그렇게 나왔어? 우리도 똑같이 한다.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야. 네. 우리는 팔아야 돼. 고객님이 만족 안 하신다면 우리가 맞춰 드려야죠. 우리나라가 수출로 이득 보는 국가인 걸 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강 사장 식사는 잡섰어. 이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로 자 이제 좋게 가야죠. 아이. 그래서 EV6도 가격이 어쨌든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100만 원, 200만 원 오는 것도 아니고 네. 410만 원이나 올랐는데 그래도 계약을 유지하실 거예요? 유지를 해야죠. 그래요? 일단은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취소했다가 또 얼마가 올라서 계약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주식 같은 개념이라서 일단 쌀 때 들어갔다가 가격이 오르면 그때 더 사놓을 걸. 더 사놓을 걸. 차 한 두 대 사놓을 걸. 네. 지금 피가 1,000만 원이야. 새 차를 팔아도. 진짜? 네. 새 차 그대로 파시는 분들이 피를 1,000만 원 넘게 받더라고요. 400만 원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이제 보조금이 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전남 어디가 보조금이 1,400만 원이 아직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대로 1,400만 원 더 받고 파시는 거죠. 보조금을 많이 주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부 판매 제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만 소유했다가 팔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신차가 그대로 파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엔카나 이런 데서 검색해보면 네. 신차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것도 있던데? 그쵸. 보시면 여기 13km 주행한 게 현재 6,700만 원에 올라가 있죠. 6,700만 원? 근데 이 정도면 신차가에서도 대략 600만 원 정도 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조금 일단 1,000만 원이죠. 신차급에서도 600만 원 더 붙인 거기 때문에 대략 이분은 구입 가격이 실제로는 5,300 얼마일 거예요. 1,400만 원을 붙여서 파시는 거네? 네, 그러면 중고차 딜러의 마진을 제외하고도 1,400만 원이 본인한테 떨어진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사자마자 팔아서 1,400만 원을 번다는 이런 걸 하면 안 되지 않나? 아니 지금 이분은 테이프도 안 띄고 비닐도 안 벗긴 상태로 그대로 지금 파는 거야. 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거야. 탁송 장소가 여기 중고차 대리점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엔진 여기? 커버에도 비닐을 안 벗겼는데? 아니 핸들에 비닐을 안 벗겼으면 어떻게 몰고 온 거야? 아니 13km 뛰려면은 자동차가 공장에서 네. 나올 때도 한 13km 돼요. 네. 야 이건 진짜 대단하다. 아 진짜 요상한 세상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되려고 세상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자동차 공급 부족이 꽤 큰데 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반도체 수급 부족보다도 수출 물량을 너무 몰아줘서 그런 것도 있대요. 실제로 그 공장에 가보면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EV6도 막 줄지어서 쭉 서 있고 야, 저거 다 우리나라에 팔 건가 하고 보면 다 리플렉터 달려있죠. 그렇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네. 거기 현장에서 이제 생산 스케줄 보면은 네. 수출 내수 뭐 이런 그 식으로 정도. 수출이 쫙 있고 내수 하나씩 중간에 강물에 콩 나듯이 껴있대요. 네. 그래서 내수가 지금 이 정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럴만한 게 달러가 너무 올랐어. 이렇게 올랐으니까 지금 미국에다 갖다 팔면 네. 우리나라에 파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에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내수차가 너무 없어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발 전기차는 한 대 받으셨으면 제발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차들. 나머지 취소 좀 해라. 네. 사실 계약금이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그거 유지했다가 나중에 나오면 들었다 팔면 되지. 그쵸. 여기서 파시는 분들 보니까 1,000몇백만 원 받는 다음에 그럼 나도 나오면 그냥 팔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재테크 수단 아닙니다. 이거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다가 큰일 나요. 어느 순간 갑자기 한순간에 잠깐만 우리가 왜 차를 사 모으고 있지? 하면서 다들 각성하면서 어느 순간 빵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한테도 바라는 점이 있는데 개인 대수 남았다고 해서 이거를 법인, 리스 회사 이런 데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쵸. 요즘 네.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리스 회사들이 물량을 다수 확보하고 있고 네, 그게- 리스 회사가 또 피 붙여서 소비자들한테 주고요. 네, 그래서 리스 굉장히 비싸지기도 하고. 리스 대수는 그러니까 처음 내놓은 대로 공지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 차가 출고가 안 되는 거니까 연말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중이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카 샤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지역도 보시면 피가 양심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조금 1,500만 원씩 줘요. 1,500만 원? 네. 실제로 4,600만 원 정도에 구입해서 1,300, 400이 P라고 네. 너무 똑같이 다 비닐 하나도 안 띄고 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돈 버는 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도는 게 아니고 돌아버린 거지.